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더블 폴딩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혹시라도 아이가 한다던가 그랬을 때 지금처럼 안전 모드가 작동이 돼서 네, 안녕하세요. 김현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신형 에스컬레이드가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실제 전시장에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고 또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차의 첫 느낌이 마치 하얀 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모델은 스포츠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면부 그릴하고 측면부에 다 검정색으로 블랙 앤 화이트의 투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옵션이 따로 없고 기본 시작가가 1억 5,400만원 정도였나요? 그렇게 돼요. 그릴은 디자인이 이게 빛에서 반사돼서 그런가 생각보다 뭔가 이게 UFC에 나오는 그런 철저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젊은 감각이 느껴지고 이 가운데 엠블럼이 있는데 이 캐딜락 엠블럼이죠. 멀리서 보면은 이 그릴하고 패턴이 전체 외곽 테두리 라인이 똑같죠, 거의. 그래서 좀 디자인을 같이 가져가는 것 같고, 기존에도 이쪽에 이제 DRL이 쭉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도트 타입 방식으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방식을 없애고 약간 리니어 느낌? 상당히 이 차 자체를 좀 높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차도 실제로도 엄청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가슴 정도 오는 높이로 후드의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트럭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식 수입해서 온 거기 때문에 측면부에 있는 이렇게 방향 지시 등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 LED가 안쪽에 나름 괜찮게 들어간 것 같아요. 측면에서 봐도 멋있어요. 이쪽에 이게 레이더 센서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트 비전인가 아마 그런 센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잠깐 엔진룸을 한번 볼까요? 이 차는 8기통 6200cc 직분사 엔진인데 그나마 이제 좀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는 벤츠 S클래스인가 그런 거 들어간 것처럼 일부 실린더를 저속에는 사용하지 않고 한 2개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풀 악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4개, 8개 다 이렇게 실린더가 가동되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엔진룸 자체는 좀 심플합니다. 빈 공간이 되게 많죠. 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보면은 특징이 저 안쪽에 있어요. 이만큼 범퍼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좀 특이한 구조네요. 보통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이걸 이쪽으로 빼지 않고 요거를 좀 앞쪽으로 빼고 배터리를 저 안쪽에다 배치한다던가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좀 전면부 쪽으로 이쪽으로 배치하는데 배터리가 이쪽에 가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위에까지요. 저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차에는 여기까지 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는데 위에까지 크게 올라와 있고요. 하부 바닥 쪽은 이렇게 언더커버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더커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엔진 하단부에 이제 알루미늄 방열판 개념의 언더커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엔진룸 알아봤고요. 한번 측면부로 가서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휠 디자인은 이게 스포츠 모델이라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럭셔리 모델은 이 휠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델은 이 휠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둘 다 22인치 휠인데 선택에 따른 어떤 옵션 비용 차이는 없고 그냥 럭셔리를 선택하냐 스포츠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휠은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는 에어라이드라고 하는 에어 서스가 적용이 돼 있어요. 전후면에. 후면부 같은 거 보시면은 위에 휠하우스가 상당히 커 보이죠. 이쪽에 위아래로 7.5cm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하고 내릴 때는 좀 내려가고 일반적인 주행시는 중간 정도 높이고 모래를 가게 되면은 좀 더 높아지고 모래나 무슨 산악길 그렇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3단계로.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이고요. 대형 풀사이즈 SUV라 폭 사이즈도 엄청납니다. 275에 50월 20이네요. 네, 그리고 측면부에서 디자인을 보시면은 B하고 D 필러를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무광으로 바디 컬러와는 다르게 검정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차가 좀 더 그래도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멀리서 봤을 때. 네, 보시면 이 전장이 5.4m예요. 이게 숏바디 모델인데 이 시장 가면서 이 숏바디 모델이 구형의 롱바디 모델 수준으로 전장을 좀 늘렸다고 해요. 20cm인가 휠베이스를 좀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좀 더 넉넉해지고 링컨 경쟁 모델 내비게이터 그 모델 정도 수준으로 최대한 늘린 거죠. 대신 좀 아쉬운 점이라면 휠베이스가 좀 크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좀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진짜 풀 사이즈라 엄청 큽니다. 뒤쪽에 와서 디자인 좀 보면은 기존에도 이렇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이런 시그니처 리어 디자인 이렇게 일자로 두 개가 들어가죠. 뭐 요즘 스타리아라고 나왔잖아요. 그 차에서도 비슷한 수직의 느낌. 차가 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이제 컨비네이션 램프 디자인을 쓰게 되면은 차가 좀 최대한 낮아 보이는데, 이 차는 나는 대형 사이즈다, 나는 안에 공간도 넓고 차도 높은 거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좋아진 거는 전면에서도 이게 들어갔거든요. 크리스탈 느낌도 나요. 실제로 플라스틱이겠지만 이게 투명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위에서부터 아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이게 화면에 뭐랄까 명암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가운데가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빨갛습니다. 요런 거는 좀 미국적이네요. 실용성 위주로 이런 건 없애는 추세인데 요즘은. 그리고 이쪽에 분리를 시켜놨어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색깔을 이제 대비되게끔 유리를 좀 많이 가져가게끔. 이 차가 실제로는 전고가 1.95m 정도 해요. 제가 옆에 서볼까요? 제가 한 171 정도 캔데 이 정도 돼요. 뒤쪽에는 이렇게 야간에 반사판 있고요, 리플렉터. 그리고 머플러가 리얼 머플러 이렇게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토위치라고 해서 안에 이게 열면은 리어 트레일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기본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제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 도어는 전동식인데 요거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거. 예전에 그랜저라든지 소나타 뭐 그런 것처럼 엠블럼을 하는 방식이네요. 트렁크를 좀 처음 열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닫아볼게요. 마지막에는 락킹 장치 좀 그게 있네요. 근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 안에 뭐 수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마 여기 뭐 제네시스라든지 KA 좀 요즘 중대형 차들 좀 고급 차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 버튼을 누르면 그냥 닫히는 거고, 한쪽 버튼을 누르면 닫히면서 차량 자체도 락킹에서 도어 잠금이 되거든요. 동시에 버튼 하나로. 그거는 적용이 되어 있진 않아요. 레벨이라는 오디오도 있고 AKG도 있고 하잖아요. 그 하만사에 다 그 속해 있는 그룹이더라고요. 링컨 내비게이터인가? 그 차는 이제 레벨을 쓰는 것 같고, 이 차 에스컬레이드는 AKG로 이번에 나왔어요. 기존에 한 10몇 개였대요, 스피커가. 근데 이제 뭐 38개요? 시트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요. 요거를 눌러오면 요렇게 왼쪽이 접히고요. 이쪽을 또 누르면 이쪽이 접힙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2열을 한번 해볼게요. 2열은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소리가 좀 있습니다. 2열은 락킹 장치가 이게 시트 구조가 있다 보니까 더블 폴딩 방식이라 소리가 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2열 같은 경우는 3열을 이제 복귀하는 것도 전동으로 되는데 2열은 수동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장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넉넉한 실내 공간이거든요. 풀플랫을 이렇게 하게 되면 2열까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더블 폴딩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 버튼을요. 옆에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괜찮죠? 저거는 왜 저렇게 하냐라고 본다면, 짐을 좀 더 높이가 있는 짐을 실을 수도 있고, 3열에 앉은 분이 타고 내릴 때 가운데로도 타고 내릴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하다 싶으면, 뭔가 이렇게 그렇다 싶으면 저걸 이제 접어서 타고 내릴 수도 있도록. 저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검정색으로 버튼이 있죠.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렇게 더블 폴딩이 되는 구조예요. 대신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하중이 있으면 저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번 복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힘 주는 가압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안에 유압식 리프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시트가, 쿠션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해서 쿠션에 다이브 기능 구조로 들어가서, 이 시트가 왜 좋냐면, 뒤에 3열하고 2열하고 높이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쿠션을 좀 더 다이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후 조정은 요 레버로 합니다. 전후 조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리턴 스프링이 안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리클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외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트렁크 공간도 알아봤는데 실내에서 타서 어떤지 한번 알아보러 가죠.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잠금이 해제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근데 좀 특징이 이게 그냥 열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버튼 같이 생긴 게.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지는 방식이에요. 보시면 밑에 전동 사이드 스텝이 기본 장착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만약에 급하게 열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 손 안 잡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발이 만약에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아이가 한다던가 그랬을 때 지금처럼 안전 모드가 작동이 돼서 하중이 가하게 되거나 안에 뭐가 물체가 꼈을 때 다시 복귀가 됩니다. 아이가 힘줘서 이걸 당길 필요가 없이 살짝만 이렇게 누르면 열려요. 그리고 당기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참고로 고스트도어라고 해서 소프트 클로징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차에. 살짝 한번 닫아볼까요? 이렇게 닫히죠. 그 좋은 점이 이 폭이 국내에 나오는 사이드 스텝 국내에 적용된 차종이 렉스턴이라든지 이런 차가 몇 개 있거든요. 정품으로 순정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거 대비해서는 이 폭 자체가 생각보다 넓어요. 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폭이. 사이드 스텝 없으면은 이게 진짜 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요. 첫 느낌은 38인치라고 하죠. 7인치, 12인치, 14인치 정도 되는 걸 다 합해놓으니까 이제 38인치 정도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예요. 고급스러운 감도 있고 좀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에어벤트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가 않고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스마트 크루즈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미디어 조작이 있고 다이얼 타입으로 이렇게 버튼이 넣어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버튼이 생각보다 많네요. 촉감을 닿게 되면은 차갑게 느껴지지 않게끔 직물을 좀 썼어요. 이게 약간 때가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염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쪽도 다 직물로 했습니다. 그 위쪽 A필러라든지 B필러, C필러 루프라인도 헤드라이닝 스웨이드 재질로 했어요. HUD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좌우폭이 20cm는 됐던 것 같은데 거의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가 들어간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 좌우측으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특이하죠? 뭐 펠리세이드에 나온 그런 2열에 헤드레스트에 스피커 들어가는데 그런 방식처럼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의 장점이 뭐냐면 암레스트에 냉장고 온장고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500리터짜리 물병 6개가 들어가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실내 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요. 그래서 등받이만 열선할 거냐 아니면 등하고 쿠션 둘 다 열선을 해서 따뜻하게 할 거냐 통풍을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전방 카메라가 있어요. 이 차는 전방에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내비전도 띄울 수 있고 나이트 비전도 띄울 수 있어요. 밤에 이제 야간 산행길이라든지 그걸 갈 때 적외선 카메라로 열을 감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은 여기에서 합니다. 측면부에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터치 타입이에요. AR 카메라도 있고요. 지금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도도 있고요. 이거 진짜 좋네요. 게이지가 이제 기본 게이지죠. 기본 클러스터. 해상도라든지 그런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눈에도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OLED가 선명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배경이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훨씬 낮에도 눈부심도 적고요.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터치라든지 이게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고 화면이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디지털적인 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방 충돌을 했을 때 모서리에 이제 충돌해가지고 좀 더 이제 부상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수하고 이런 곡선을 많이 쓰는 게 디자인적으로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차량 인포메이션, 브레이크 수명까지도 이렇게 나오네요. 트레일러 모드가 있어요. 이 뒤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후방 주차라든지 트레일러 가이드가 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시트는 등받이가 되게 넓어 보여요. 뭐 헤드레스트는 좀 딱딱한 편입니다. 안쪽에 스피커가 들어가서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딱딱한 편이고 쿠션이 좀 쫀쫀합니다. 안쪽 쿠션하고 등받이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편합니다. 이게 각 부위별로 이렇게 해주는데 버튼은 이렇게 측면부에 지금 있습니다. 요 버튼이에요. 각각의 에어셀이 총 몇 개인가요? 등받이에만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쿠션하고 등받이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들 뭐 제네시스급 브랜드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보다 누르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스피드도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 지압 마사지 뭐 이렇게.
이제 2열에 탔는데요. 느낌은 안락합니다. 시트가 푹신푹신해요. 대신 이 차는 2열에 통풍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긴 해요. 이 차급에 비해서 통풍이 요즘은 2열에도 넣는 추세잖아요. 암레스트가 다단 타입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되는 타입은 아니에요. 스타리아라든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 조절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도 조절이 알아서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전후 이동 거리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전후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예전 구형 모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형 가면서 넣어주면서 좀 더 3열의 레그룸 실내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최대한 시트를 뒤로 이렇게 밀었는데 무릎 공간이라 그런 거는 한 2개 반 정도, 주먹 2개 반 정도 들어가요. 쿠션이 상당히 안락하거든요. 그럼 등받이도 괜찮고요. 그런가 대비 이 헤드레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좀 얇아요. 헤드레스트는 딱딱한 편입니다. 안쪽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좀 편의사항들을 좀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컵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컵홀더가 사이즈가 뭐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3전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딸깍딸깍 거리는 게 감성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차의 장점이라면 HDMI 포트가 되어 있는데 괜찮네요. 팰리세이드나 카니발이 컵홀더를 꽂을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장점인데 이 차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2개 정도밖에 없어요. 2열에 실제로 쏟아지지 않는 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요. 하지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와이파이 풀 미러링이 되는 듀얼 모니터예요. 2개가 있는데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각각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이게 거의 14인치 정도 수준으로 화면이 되게 커요. 앞에 운전하다가 막 내비게이션 검색하고 이렇게 안 해도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뭐 어디로 한번 갈까? 어디로 갈까? 하면서 가족이 이제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유를 바로 해주고 목적지까지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단점이라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가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지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 풀 미러링에서 핸드폰으로 조작을 해서 그걸 연결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는 이게 롤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2열이나 3열에 다 없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열 시트를 최후방으로 놓았거든요. 그랬을 때 3열에 앉으면 이런 식으로 무릎 공간이 좀 닿아요. 그래서 약간은 2열 공간을 좀 양보를 해서 앞으로 좀 당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완전히 붙이면 무릎이 좀 남습니다. 살짝 남아요. 약간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양보하면 될 것 같고, 최전방으로 이렇게 시트를 했어요. 그럴 때 무릎이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갑니다. 넓게 완전히 앉을 수가 있어요. 3열에서도. 이 상태로 2열에 한번 앉아볼게요. 무릎 괜찮습니다. 앉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최후방과 최전방의 중간 정도 위치로 놓으면은 넉넉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열에서의 거주성에 대한 아쉬운 점이라면 이 C필러 자체가 폭이 커요. 측면 시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USB 포트도 요즘 최신 타입으로 C타입으로 넣어줬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인조 가죽이에요. 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 위쪽에 에어벤트가 있어가지고 끌 수 있고 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3열에서 가운데로 이쪽으로 내리기 싫다 또는 불편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는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한 번에 내려야 된다거나 할 때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누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더블 폴딩 돼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리실 수 있어요. 훨씬 더 넓게 될 수 있고요. 밑에도 발에 걸린다던가 그런 구조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높이 단차를 이렇게 설계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튀어나온 거 없이요. 왜냐면 이게 야간에 내릴 때 발에 걸려가지고 차에 내리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것 같고, 손잡이도 가죽 마감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나와 있네요. 참고로 요거가 트랩인데 비상시에 뭐 차가 뭐 전원이 나갔다 또는 사고가 났다 할 때 당기면 시트가 폴딩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스트랩이 이런 식으로 있죠. 요거를 당기면은 매뉴얼 타입으로 배터리가 나왔을 때 이걸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공간은 트렁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3열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이쪽을 좀 팠어요. 헤드룸 공간이 주먹 1개 반 2개 정도 가까이 들어갈 정도로 넓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실내 공간은 패키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3열 공간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